70세가 넘어도 그 설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건강한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따뜻하게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설렘이 때로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셨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신 분들을, 무릎이 망가진 분들을, 참다 결국 눈물로 진료실 문을 여신 분들을, 70세 이후의 성생활, 그냥 젊을 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몸에는 달라진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 중 하나라도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칫하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서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기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세라입니다. 비뇨기과에서만 20년을 일해왔고 그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 그리고 그분들의 배우자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오늘은 그 20년의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배우자분과 함께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혼자 몰래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그 누구도 부끄럽지 않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정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꼭 계실 겁니다. 공유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환자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으며 내용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당뇨약은요? 심장약은요? 60이 넘으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70이 넘으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서너 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약들 중에 절대로 함께 쓰면 안 되는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김철수 어르신, 75이셨습니다.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늘 가지고 다니셨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지인한테서 얻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한 알 드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괜찮겠지 싶으셨던 거죠. 그날 밤 어르신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는 약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역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죠. 이 2가지를 함께 쓰면 혈관 확장 효과가 겹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심하면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뿐만이 아닙니다. 알파 차단제 계열의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아예 못 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 목록을 전부 가져오셔서
어떤 조합이 안전한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기부전 치료제는 비뇨기과에서만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지인한테 얻거나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가져오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성분과 용량을 모른 채로 드시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혈관과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발기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치료제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치료를 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 발기부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 때문인 줄 모르고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혹시 혈압약을 바꾼 이후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해 보세요. 같은 고혈압 약이라도 발기부전 부작용이 적은 계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물 이야기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르면 더 위험하니까요. 전문의와 상담만 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의 비밀입니다.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이 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70이 넘으시면 무릎, 허리, 고관절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침실에서의 움직임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예 포기를 하십니다. 몸이 아프니까 다칠까봐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를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이영자 어르신은 72살이셨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마치고 찾아오셔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남편이랑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어르신께 자세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오셨습니다. 70대 어르신들께 가장 권해드리는 자세는 옆으로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두 분이 옆으로 나란히 누워 마주보는 형태인데요. 이 자세의 장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이 거의 없어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한 채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이 자세라면 비교적 안전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쿠션 하나를 더하시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분 사이 혹은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워 넣으면 체중이 분산되고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일반 베개도 충분합니다. 절대로 피하셔야 할 자세도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 위에 올라타는 자세는 무릎과 고관절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70대에 이 자세로 무릎 연골이 손상되어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채로 하는 자세도 피하셔야 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나이에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 하나가 고통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3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분과 음주의 비밀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저녁에 술을 한 잔 하셨던 적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긴장도 풀리고 용기도 생기고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습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혈류가 떨어집니다. 특히 말초혈관, 즉 손발끝이나 성기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남성분들은 발기가 잘 안 되고 여성분들은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70대 이후에는 심장과 간이 젊을 때만큼 알코올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고 다음날 컨디션도 크게 떨어집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건 잠시 후 네 번째 비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없이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엔 수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질 점막을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질 위축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관계를 가지시면 통증이 생깁니다. 심하면 점막이 미세하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통증을 그냥 참으시거나 나이가 드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남편에게도 말씀을 못 하시고요. 그런데 이건 참으셔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성 윤활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눈이 건조하면 인공 눈물을 넣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하게 쓰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몸의 변화에 맞게 도구를 쓰시는 겁니다. 윤활제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수성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일 기반 제품은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콘돔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콘돔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향료나 방부제가 없는 순한 성분의 제품이 좋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박순희 어르신은 70살이셨는데 남편분이 먼저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저도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미안해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윤활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달 뒤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박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선생님. 도구 하나가 두 분의 관계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입니다. 속도와 예열의 비밀입니다. 70세의 사랑은 20대와 속도가 다릅니다. 이건 단점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모르셔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남성분들은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이 안 오면 당황하시고 여성분들은 몸이 준비되기도 전에 서두르게 되면 통증이 생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서두르거나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옥시토신은 줄어듭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침실은 낮부터 시작됩니다. 낮에 배우자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것,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옥시토신을 서서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저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반응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스위치처럼 빠르게 켜지는 편이고 여성은 구들장처럼 천천히 달궈지는 편입니다. 구들장은 불을 지피고 나서 한참이 지나야 따뜻해지죠.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면 방은 끝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예열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눈맞춤, 대화, 포옹, 가벼운 스킨십이 먼저입니다. 이 과정이 최소 20분에서 30분은 필요합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길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히려 두 분을 더 깊이 연결해 줍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최기태 어르신과 아내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하소연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준비가 너무 오래 걸려서 저도 지쳐버립니다. 저는 그날 어르신께 구들장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낮부터 시작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2달 뒤 어르신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좋았다고 했어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5번째, 마지막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과 운동의 비밀, 그리고 황금조합입니다. 밤의 활력은 낮에 결정됩니다. 오늘 드신 음식과 오늘 움직인 몸이 오늘 밤을 만듭니다. 성기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그리고 생식기까지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떨어집니다. 이걸 음식으로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여기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속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작동하는 원리와 비슷한 경로를 자연적으로 돕는 거예요.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땅콩, 호박씨, 닭가슴살, 두부가 있습니다. 이미 드시고 계셨던 음식들이죠?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유의미한 도움이 됩니다. 아르기닌 영양제로도 나와 있는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운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조여지는 근육, 바로 그 근육입니다.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듯이 골반 근육을 5초 동안 조여주시고 5초 동안 풀어주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면 충분합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남성분들의 경우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발기력 유지와 조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은 골반 근육이 강화되면서 성감이 높아지고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황금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전 반신욕을 추천드립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시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근육도 이완되고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열 효과까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요. 반신욕 후 가벼운 마사지도 좋습니다. 배우자의 어깨나 등을 가볍게 주물러주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손을 얹어주는 것,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화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요즘 힘든 건 없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두 사람 사이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낮에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밤에 가장 강력한 준비입니다. 이 세 가지, 반신욕과 마사지와 대화. 이것이 70세 이후 부부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황금 조합입니다. 오늘 5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약물. 지금 드시는 약과 발기부전 치료제의 조합을 반드시 전문의와 확인하세요. 모르고 드시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자세. 옆으로 마주보는 자세와 쿠션 하나가 고통을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수분. 술 대신 윤활제를 준비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몸의 변화에 맞게 도구를 쓰시는 겁니다. 네 번째, 예열. 천천히 낮부터 시작하세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과 운동. 등푸른 생선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케겔 운동.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포기하고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프니까,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년의 진료실에서 이걸 봐왔습니다. 방법을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이 장벽이었을 뿐입니다. 70세 이후의 사랑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피어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젊을 때의 속도와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지금의 두 분에게 맞는 속도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